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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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17강 여러분.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고 이 시간 편히 쉬고 싶을 텐데 우리 기성준 작가님 만나러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컴퓨터 앞에 또 모바일 앞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17강은 매주 몇 시에 진행이 되죠? 매주 일요일? 9시. 네, 매주 주일밤 9시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진행되는 17강 30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대답을 네, 좋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는데 오늘 글쓰기 특강 30분 정도 이루어지는데 이 30분 동안 여러분의 미래에 정말 꿈을 이루어주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성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성준 작가입니다. 17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강사 시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책을 쓰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업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도 일요일 날 이렇게 저녁 시간에 자기계발하면서 17강을 전파하는 것에 너무 에너지가 넘칩니다. 김영수 대표님의 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또 힘을 받는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강사뿐만 아니라 우리 참여자들도 다 발전해서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뚫고 우리가 더 성공의 어떤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를 뚫고 우리 작가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오세훈 작가님 너무 좋아요. 네, 지금까지 살면서 고마운 분이 계실 텐데 지금 바로 생각나시는 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한번 전하도록 할까요?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자기 책 쓰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제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성준 작가님을 모시고 무일푼 백수가 3개월 동안에 출판 계약을 하게 된 책쓰기의 비밀 속으로 빠져들 건데요. 작가님은 화면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 백수가 3개월 만에 출판 계약을 하게 된 책쓰기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부산에서 미라클 에듀센터라는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강사신문 부산지사장이랑 또 연간 이제 300번에서 400번 정도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공저를 포함해서 한 7권 정도 집필하였는데요. 글쓰기에 대한 책은 예스24의 이제 삶을 바꾸는 글쓰기에 선정이 되었고, 책은 이제 뭐 주간이나 자기계발 테스트에 오른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쓰기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를 통해서 50권 이상 책이 출간되었고, 코로나가 위기도 있지만 또 저한테는 또 우리 강사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저녁 시간대에 부산에서 저의 집에서 저의 방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기회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의 어떤 분이 저한테 책쓰기 코칭을 받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책쓰기 코칭을 저에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 어떤 하는 활동이 확 줄었지만 이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기회가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의 인생을 보면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저의 20대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막 들어갔을 때 인상이 거의 세상의 모든 짐을 들고 있는 그런 인상이죠.
불과 이제 10년이 지나고 30대가 되었을 때 저의 인상이에요. 예, 활짝 밝고 웃는 인상이죠. 사실 제가 좀 웃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웃는 연습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는 연습도 하고 뭐 이 그 개구리 그것도 있잖아요. 여기 근육이 제일 안 풀린대요. 그래서 여기 근육을 풀어주려고 억지로 막 입을 떼고 이렇게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인상을 가졌는데 여러분 지금 모니터 앞에서 활짝 한번 미소를 지어볼까요? 활짝. 네, 지금 제 화면에는 아이사랑 CEO님이 나와가지고 아주 눈부시게 웃고요. 네, 지금 어, 이름으로 나비님. 아, 네, 웃으니까 너무 행복해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 스토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29살 때까지 후배들 2명하고 자취를 했습니다. 29살 결혼 전까지 후배들하고 2명하고 자취를 했어요. 정말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저의 20대 때 꿈은 그냥 네이버에 기성준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네이버에 검색되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책을 써야겠구나. 책을 써야 좀 인생이 바뀌겠구나. 저는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 뭐 어떻게 책을 쓸 수 있을까? 아, 제가 그때까지 독서 모임 나가고, 1년에 뭐 100권, 300권 읽고, 책을 좋아하고, 독서에 대한 강연도 소소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독서로 유명한 사람을 찾아 나서자 해서 그분한테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꿈꾸는 나라 독서법 뭐죠?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을 집필한 이성 작가님 만나고 48번 기적의 독서법 집필한 김병환 작가님 또 본계적을 집필한 박상대 작가님 만나서 그분한테 교육을 받고 멘토링을 받고 이렇게 이제 코칭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이제는 네이버에 제가 검색이 되고 제가 기자로서 네이버에 기사도 쓸 수 있고 저는 뭐 제가 원하면 또 강사들의 인터뷰를 또 기사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책 쓰기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요걸 잘 인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데요. 책을 쓰는 공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블로그와 SNS에 매일 글을 올리고 1년, 10년 올린다고 해서 책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요, 책을 쓰는 공식을 알면요. 그냥 3개월 만에 출판사 잡아서 책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모르면 10년이 걸리고 그 공식을 알면 이렇게 10년을 당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김영숙 대표님한테 17강 이 책 쓰기 강연을 이렇게 초대받고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요 참여하신 분들에게 책을 쓰는 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라면과 책 쓰기 공식을 임팩트 있게 소개를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었죠. 자, 여러분 다 저녁을 드시고 오셨나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라면과 또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순서가 있듯이 책을 쓰는 순서가 있어요. 라면을 끓이는 순서가 있듯이 책을 쓰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일 중요시하는 게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자,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수많은 라면들이 있죠. 그 중에서 내가 하나 선택해서 맛있는 라면을 먹잖아요. 자, 이렇게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자,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책, 그 책의 어떤 실제적인 책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글쓰기 책을 쓰겠다면 이런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이런 책은 내가 쓰겠어요. 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하는 작업이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타이틀이 무일푼 백수가 3개월 만에
출판 계약을 하게 된 어떤 책 쓰기의 비밀이잖아요. 20대 백수가 책을 쓰고 제가 먼저 권했죠. 책 한 번 써볼래? 라고 권했을 때 제가 어떻게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일단 서점에 가자. 서점에 가서 무려 한 20만 원치 책을 구매를 했어요. 20만 원치 책을 구매를 하면서 너 이런 책 쓸 수 있어. 꿈 관련된, 동기부여 관련된 그런 실제적인 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찾는 것은 그런 모델링 책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도 독서법부터 바꿔라 책을 집필할 때는 48분 기적의 독서법이라는 책을 이렇게 모델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독서법에 대한 책들을 200권 정도 읽으면서 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셨는데 이 동그라미 친 사람이 한번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동그라미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쓰기 책을 집필할 때는 글쓰기 뼛속까지 내려가 써라 이 책을 제가 모델링을 했어요. 네, 지우신 분들 아주 잘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책을 출판사에 투고할 때 기획서가 있어요. 이 기획서에는 하나의 내가 쓸 책에 대한 설계도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샘플 설계도를 들고 왔어요.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얼굴 소통 심리학. 내 얼굴이 인생이다. 내 얼굴에 숨겨진 7가지 비밀. 자, 요 4권만 보더라도 어떤 책 같아요? 얼굴에 관한 책이죠? 얼굴? 이 4권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얼굴에 관한 책을 썼구나. 관상경영학이란 책을 쓸 수 있구나. 요 뚜렷한 나의 모델링 책이 있다. 특히 이 모델링 책은 신간,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좀 트렌디한 책을 분석해야겠죠? 잘 팔리는 책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게 잘 설계되어 있으면 책이 잘 나오고 출간 계약도 잘 되고 책을 통해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세상에 없는 책을 쓴다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런 책을 기획을 했어.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다 잘 될 거래. 세상에 없는 책? 야, 그거 나오면 정말 잘 될 거야. 그건 책으로 내야 돼. 그건 출판사가 좋아할 거야. 대단한 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조건 반대해요. 서점에 가서 당신이 쓰고자 하는 책을 먼저 찾아보세요. 인터넷 서점으로. 없어요 라고 하면 그게 제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이런 맛을 끓여 먹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뿌셔뿌셔 아시죠? 뿌셔뿌셔 딸기맛, 메론맛, 초코맛. 이걸 끓여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상상만 해도 맛이 없죠. 이 트렌디한 라면을 먹는다는 것. 트렌디한 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이렇게 대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라면 끓이는 순서가 있듯이 책을 쓰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링 주제 선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쭉 제가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백수가 책을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왔는데 이 백수를 가만 보니까 26살까지 일주일에 이상 술을 마시고 정말 이제 술에 쩌는 삶을 살았다가 어느 순간 멘토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6개월 만에 100권의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너 1년 전 너에게 책을 써라. 1년 전 아무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동기부여 없고 맨날 술만 마시는 상처받은 나에게 편지를 쓰고 희망을 가지라 용기를 주고 어떻게 이렇게 변한 과정을 소개하고 상처를 극복한 이야기를 쓰면 그게 하나의 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쓸 주제가 있어.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쓸 주제가 있어. 단지 자기 자신이 잘 못 볼 뿐이에요. 아까 소개한 이 이슬아 작가님도 자기 쓸 말이 없어요. 자기 평범한데요. 일주일에 7번 이상 술을 마시고 응급실 실려갔다가 다시 술 마시러 가는 거 제 친구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잠깐 이거 평범한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이랬어요. 야, 내 주변에는 술을 일주일에 7번 이상 마신 사람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변한 과정을 했니? 충분히 책으로 쓸 수 있어.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쓸 주제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서문을 쓰는데요. 제가 서문에 칼을 갈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서문에는 독자들이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까? 독자들에게 설득할 킬링 포인트, 트렌디한 컨텐츠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문을 작성할 때 정말 이 서문만큼은 일주일 내도록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탈고를 할 때도 뭐 내가 3개월 동안 책을 쓴다. 매일 이 서문을 보셔야 돼요. 매일 100일 동안 이 서문을 보셔야 돼요. 매일 서문을 보면서 고치고 수정하고 정말 칼을 갈듯이. 그래서 이 서문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출판사잖아요. 출판사가 딱 그 서문을 보자마자 마치 팔이 예리하면 베이듯이 이 서문을 보면서 이 책을 내야 돼. 딱 마음 먹게끔.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서문이잖아요. 서문을 딱 보자마자 그 딴돌이 독자도 이 책은 구매를 해야 돼. 카드 결제해야 돼. 딱 할 수 있게끔 서문을 칼을 갈아야 되겠죠. 예리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맛깔나는 저자 소개 이런 얘기를 해줘. 자, 이제 점점 맛있는 라면이 나옵니다. 삼겹살 파채 라면 이래가지고 강호동이 맛있게 라면을 이렇게 끓였는데요. 같은 저자 소개라도 맛깔나게 저자 소개를 만들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라도.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 작가가 나왔어요. 이스라 작가의 자기가 쓴 첫 번째 저자 소개입니다. 미래가 없는 무기력한 무감정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내가 원하던 것이 무엇일까? 가슴 설레이는 꿈을 찾고 일을 찾고 꿈을 찾아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자기 소개예요. 제가 이 저자 소개를 보면서 야, 이거 출판사가 이런 사람의 매력을 전혀 못 느끼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바꿨어요. 일주일 동안 7번 이상 술을 마시며 술에 미친 인생을 살았다. 술에 취해 택시에 잠들기도 하고 술에 취해 대학 수업을 듣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 다음날 술을 마시고 정말 미친 듯이 인생을 살았다. 어느 날 문득 멘토를 통해 책을 읽게 되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6개월 만에 100권의 책을 읽고 자신만의 꿈을 찾아 도전하는 인생을 바뀌었다. 전국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는 디나시 특강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술이 아닌 꿈에 미친 인생으로 드림 투게더 강사를 활동을 하고 있다. 굉장히 있어 보이죠? 자, 네. 요때도 디나시 특강을 했어요. 근데 자기 소개를 넣지 않았죠. 뭐 특강 뭐 별거라고. 근데요, 뭐 전국에서 화상에 참여한 디나시 이제 자기를 꾸며줄 게 없으니까 충분히 이런 걸로 꾸밀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아주 맛깔나는 소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문과 맛깔나는 저자 소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목차예요, 목차. 자, 저는 목차를 정말 강조해요. 목차에 목숨 걸라 이렇게 할 정도로. 자, 라면의 타이밍 있잖아요. 라면의 타이밍이 지나면 불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그렇듯 색쓰기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목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목차가 없으면요. 책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내가 목차 속에서도 기승전결이 있고요. 핵심 주제, 내용 요약, 책의 컨셉, 뭐 간결하고 짧고 명확해야 되고 목차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막상 오늘 강연 듣고 한번 책 써봐야지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목차가 중요하다는데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근데 나는 아직 쓸 말이 없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목차를 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쓸 말이 없는데 목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아까 1번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책에 모델링한 그 책들 적어도 3권에서 5권 정도 그 모델링한 책들의 목차를 보면서 나만의 목차를 한번 세워보는 거죠. 나만의 목차의 기승전결. 내가 책 쓰기의 주제를 쓰겠다. 책 쓰기에 대한 책들 3권 정도 분석하면서 나만의 목차를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독서법 책을 쓰겠다. 독서법의 책을 3권 정도 분석해서 나만의 목차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자, 목차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나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책 써봐야지. 목차 없이 그냥 블로그에 써보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막 써봐요. 그러다가 한 10페이지 써놓고는 이제 더 이상 쓸 말이 없는데? 근데 나 독서에 대해서 더 관심 많았고 독서 모임도 자주 나갔고 독서부터 좋아했어. 독서에 대해서 써봐야지. 똑같이 10장에서 멈춥니다. 나 독서에 대해서 더 이상 쓸 말 없는데? 나 인간관계 좋아했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지. 그리고 또 10장에서 멈춰요. 여러 주제의 10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책 완성은 10년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목차를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아직까지 결론을 못 지었지만 다른 모델링 책들을 보면서 목차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목차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요. 그 기준점에 따라서 내가 책 쓰기를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에 목숨 걸라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본론적으로 본문을 쓰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목차까지만 잘 완성이 되면요. 본문이 없더라도 출판사와 계약이 체결될 수 있어요. 책에 대한 설계도를 잘 만들어져 있으면 구상과 뚜렷한 구상이 잘 돼 있으면 맛깔나는 저자 소개, 서문, 목차까지 정말 뚜렷하게 잘 돼 있으면 그냥 바로 계약 체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 책을 쓰신 분들은 초보 작가들이잖아요. 초보 작가들은 이제 본문을 어느 정도 쓰기를 원하는 거죠.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제 책의 전체적인 구상은 이렇게 됩니다. 완성도는 책의 규격은 A4 기준으로 120장 정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책 한 권,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점에서 만나는 책 한 권은 A5예요. 그래서 120장 정도 A4지를 썼으면 한 250장에서 280장 정도 규모의 책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냥 순수하게 계산적입니다. 120장이면 하루에 2장을 쓴다. 한 달이면 60장이고 2달이면 완성이 돼요. 순전히 책 쓰기에만 이렇게 몰입했을 때죠. 하루에 1장 쓴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장, 4달이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명문장을 쓰려고 자리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1시간 이상, 2시간 이렇게 한다 해서도 명문장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10장을 채워야 한 장이 명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1장 이상 정말 앉아서 30분. 저는 서재 앞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30분 모래시계예요. 요거 내려갈 때까지 스마트폰 안 보고 자리에 안 일어나고 화장실 안 가고 그냥 계속 글만 쓰는 거죠. 정말 글쓰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문 쓰기는 진도를 빨리 나가셔야 돼요. 본문 쓰기는 질질 끌지 마시고 진도를 빨리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원고지 20매를 쓴다고 해요. 컨디션이 너무 좋다고 해서 20장 이상 안 쓰고요. 컨디션이 너무 나쁘다고 해서 20장 이하로 안 쓴대. 무조건 20장을 채운다고 해요. 정말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꾸준히 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책 쓰기에 도전하겠다. 매일 꾸준히 글을 쓰는 것에 한번 몰입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하루키 작가나 이제 대문호 작가들의 어떤 글 쓰는 습관들을 보면서 글쓰기에 몰입을 해보는 거죠. 이제 본문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이런 어떤 채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독서법 책을 쓴다. 자다 일어났어. 어떻게 책을 먼저 읽지?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어떻게 책을 읽지? 엘리베이터에서도 책 읽는 사람이 있다는데 심지어 자동차에 앉았어.
시동을 걸기 전에 한 페이지를 읽고 시동을 건다. 그런 습관을 가지자. 독서법에 대한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살더라도. 자, 다시 스마트폰 중독 책을 쓸 거예요. 자고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보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 수 있을까? 화장실에서 대변 볼 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폰 중독을 없앨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타는 어디 백화점 엘리베이터나 이런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는 스마트폰이 터지지도 않는데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중독돼 있어.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걸어 다니더라도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폰 중독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세상이 모든 이야기가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재를 파악하시면서 나만의 본문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 지금 제가 2주째 라면을 끊고 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제가 라면이 땡겨서 미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라면 하나 끓여 드시면서 텍스기 구상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모델링부터 서문, 맛깔나는 저자 소개, 또 목차, 그 다음에 본문 완성, 어떤 제가 라면의 비유로 이렇게 한번 쫙 구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뭐 라면 한번 끓이면서 나는 어떤 책을 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50권 이상의 책 출간 컨설팅을 보았고요. 그중에 이제 베스트셀러도 다수 나왔고 계속적으로 책 쓰기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김영숙 대표님 통해서 저에게 꿈이 뭐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의 강점은 정말 내가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사명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그 사람이 알맞는 옷을 제작을 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트렌디한 책을 딱 쓸 수 있게끔 도와드려요. 그리고 너무 트렌디한 사람이 있어요. 트렌디한 강연을 하고 너무 자기는 막 인기 강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사명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책을 딱 설계를 해줘요. 딱 그 사람에게 맞는 딱 걸맞는 옷을 가지고 책 쓰기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의 비전은 정말 모든 사람이 책을 쓸 수 있는 강점을 들고 있고 메시지를 들고 있고 스토리를 들고 있어요. 20대 백수도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자신만의 책을 쓸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있고요. 또 지금 청소년들 자서전 쓰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자신만의 미래 자서전을 한번 쓰는데 요걸 어떤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만의 미래 자서전을 쓰게 하고 글쓰기 능력을 키우게 해서 자기만의 또 자서전 책도 출간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정말 청소년부터 또 성인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책을 쓸 수 있게끔 그런 메신저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라면을 끓이면서 자기만의 책 쓰기를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성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성준 작가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면 끓이러 갑시다. 오늘 라면 끓이면서 한번 내가 쓸 수 있는 주제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라면 인증샷 카톡방에 한번 올려주시고 블로그 후기도 카톡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댓글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쓰기의 여행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